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삼성. 최근 뜨거워진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폭풍 상승세가 화제였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밈도 많이 나왔고요. 삼성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오너 일가에 대한 관심도 늘 뜨겁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수많은 짤 보유자로도 유명하고 또 최근엔 깐부회동부터 큰아들의 해군 입대 소식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선행과 아들의 서울대 입학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유독 더 시선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연 이사장의 어머니이자 고 이건희 회장의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근현대미술과 세계미술을 한 공간에 나란히 세우며 미술관의 기준을 바꿔놓은 인물. 이쯤 되면 이름 앞에 붙는 설명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인데요. 바로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누군가의 아내, 또 누군가의 어머니로 기억하지만 그렇게 부르기에는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단순하게 설명되어 왔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말보다 태도로, 권력보다 균형으로 살아온 사람. 그들은 어떻게 재벌이 되었나, 재벌 하우. 오늘의 이야기는 삼성의 안주인 홍라이 명예관장입니다. 홍라이 여사는 1945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홍라이 여사의 집안도 시댁인 삼성만큼 대단한 집안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지낸 홍진기였습니다. 또 중앙일보 초대 회장이자 CU 편의점의 모기업 보광그룹의 창업주이기도 하죠. 아버지 홍진기가 딸 홍라이를 엄청나게 아꼈다고 해요. 매일 출근 전 직접 딸을 씻기고 머리를 손질해줄 만큼 딸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의 의미도 자신이 전주에서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태어난 아이라 전라도에서 얻은 기쁨이라고 라희라고 지었다고 하죠. 하지만 4.19 혁명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는 구속됐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졌거든요. 홍라이는 아버지가 수감된 상태에서 경기여자고등학교를 다니며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던 거죠.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아끼고 표정을 관리하는 홍라이 특유의 침착한 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후 미술에 일찍부터 큰 관심과 안목이 있었던 홍라이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여성에게 미술은 결혼 전 잠시 거치는 취미 정도로 여겨졌지만 홍라이에게 예술은 오래 바라보고 값이 아니라 그 맥락과 의미를 읽는 공부였던 거죠. 실제로 홍라이는 대학 시절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이른바 국전의 출품에 입선할 만큼 진지하게 작업을 이어갔고요. 이 무렵 아버지의 부탁으로 국전 전시장을 찾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을 직접 안내하게 됩니다. 이때 이병철 회장은 작품보다 이 젊은 여성을 유심히 바라봤고 말수가 적지만 질문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이 조용한 만남이 훗날 홍라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병철 회장과 홍진기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홍진기가 정치적 격변 속에서 몰락했을 때에도 이병철 회장은 감옥까지 직접 찾아가 면회를 했고 사식을 챙기며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혼담 이야기가 오가게 되죠. 그런데 홍라이는 이 결혼 제안을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미 누구의 딸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주목받는 삶을 살아왔는데 또다시 누구의 며느리로 규정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거죠. 내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비로소 누구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는 홍라이의 꼿꼿하고 당찬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후에도 이건희와 홍라이 두 사람은 천천히 연을 이어갔는데요. 두 사람은 일본에서 다시 만나 약 9개월간 교제를 이어갔고 결국 1967년 봄 워커힐 호텔에서 이건희와 결혼하며 홍라이는 스스로 선택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혼 이후 홍라이에게 주어진 건 화려한 안주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병철 회장 아래 신혼생활은 오히려 조용한 훈련의 시간에 가까웠는데요. 이병철 회장은 며느리 홍라이에게 독특한 시집살이를 시킨 걸로 유명해요. 인사동에 가서 10만 원 안에서 마음에 드는 골동품을 사와라.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냥 일단 사오라고 했대요. 홍라이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일단 시아버지가 시킨 대로 열심히 고르고 골라 미나와 토기, 도자기들을 하나둘 사와 집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홍라이 여사가 물건을 가져오면 가져온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 왜 골랐는지, 어떤 가치를 받는지 묻고 평가했다고 전해집니다. 값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집안은 점점 골동품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어느 순간 이병철 회장이 이제 그만 사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라이는 집을 가득 채운 자신의 컬렉션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시킨 그간의 모든 과정이 단순한 수집을 위한 게 아니라 안목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걸 말이죠. 남편 이건희는 또 다른 결의 인물이었습니다. 조선백자와 청아백자를 비교하기 위해 일부러 복제품까지 만들면서 색과 비례를 분석했다는 일화도 유명한데요. 그만큼 집요한 탐구형이었죠. 가치를 따지던 시아버지, 그리고 완성도를 추구하던 남편, 그 사이에서 홍라이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삼성문화재단과 미술관 운영 전반에 스며들었죠. 그리고 차근차근히 만들어온 미술에 대한 기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으로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최근 미국에서도 전시되며 한국미술과 컬렉션의 수준을 국제무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개인의 수집이 공공의 자산이 되고 다시 세계와 공유되는 이 흐름은 처음부터 소유보다 공개를 선택했던 홍라이의 철학과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홍라이의 내조도 이 균형을 갖춰 언제나 전면에 나서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 이건희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했을 당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삼성이 주춤하니 이건희 회장은 위기감을 느끼며 매일 새벽같이 출근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장이 일찍 출근하면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다 같이 출근이 빨라졌겠죠. 부회장과 임원들까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긴장을 해야 했어요. 이 난감한 상황에서 바로 홍라이 여사가 나섰습니다. 홍라이 여사가 이건희 회장의 옷차림을 이유로 여러 번 옷을 갈아입히면서 자연스럽게 출근 시간을 늦췄다고 해요. 남편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의 리듬을 지켜낸 아주 센스 있는 내조였죠. 홍라이는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도 늘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을 만나도 권력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식을 둔 부모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죠. 아들인 이재용과의 관계를 두고 소문이 돌 때도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함께 야구장에 깜짝 등장해 소문을 잠재웠던 것처럼요. 말이 아닌 행동의 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1970년대 말부터 매년 이건희 회장의 생일 전날이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이 봉사는 무려 40년 넘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에 알려진 뒤에는 환자들의 일상이 방해받지 않길 바란다며 취재 자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여지는 선행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2020년 54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에도 홍라이는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룹과 가족의 옆에서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렇게 앞에 서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홍라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시선은 늘 홍라이에게 쏠린다는 점입니다. 말없이 서 있을 뿐인데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중심에 남을 수 있었던 사람.
조용한 카리스마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를 지켜온 여자 홍라이 이야기였습니다.